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6일 배승계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어제 퇴임식 같은 취임식을 했는데요. 이런 취임식이 왜 필요한가? 바로 이재명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피고인 이재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제든지 갑자기 국민들이 변했을 때 본인이 재판을 받아 끌려갈 수 있다는 걸요. 혹시 또 모르죠? 미국에 들어가서 국내법으로 이재명을 체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자신의 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약한 정통성이라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게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국민들로부터 끌려 내려올 것이다. 이런 공포감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별의별 짓을 다 했다. 그 중에 하나가 2달 만에 이루어진 그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 자기들만의 취임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깨름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리고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뭔가 부정이 있을 것만 같은 선거와 투표, 개표 과정 이것들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거 아닐까요? 모든 게 모래성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할 겁니다. 이재명이 실제로 2달간 보여준 것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2달간 무엇을 보여줬죠? 국민들한테 15만 원 나눠준 거? 그거 이외엔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 북한한테 잘해준 거요? 아니면 국민들한테 돈을 걷겠다고 한 거요?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걷자. 빚을 내서라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자. 아니 그럼 뭐하러 15만 원을 빚내서 나눠줬습니까? 그걸로 일하지 그랬어요. 아, 또 있군요. 전기료 오를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막 해가지고 전기료 우리가 올릴 것이다. 아, 돈 올리는 거요? 아, 또 있죠. 부동산 세금, 부동산세 그것을 어떻게 올리느냐? 공시지가 60%를 80%로 올려서 아주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그런 거요? 아니면 북한한테 퍼주기요?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15만 원 나눠준 거요. 그것도 상점에 가서 이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어차피 우리 다 세금인데 이걸 왜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걷어가려고 할지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이제 국민 수준이 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 이 친노 세대들 아직도 나라를 좀먹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문재인과 그리고 이재명을 속된 말로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민심이 지금 끌어오르고 있다. 언젠가 그 발화점이 되면 이재명은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재명이요. 장관급 국가교육위원장이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요. 조국 조민을 감쌌던 전 부산대 총장입니다. 그때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을 때 뭐라고 했느냐? 조민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국가교육위원장에 앉혔습니다. 조국에 대한 마음에 빛이 있다던 문재인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국가교육위원장에 앉힌 겁니까? 그래서 조국도 풀어준 걸까요? 풀어준 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떻게 지금 교도소에 3분의 1도 수감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사면해서 그 사람을 나오게 한 뒤에 그 사람을 정치권으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들의 머리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한명숙이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생각하고 한명숙을 유죄로 만든 건 검찰의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이 유죄로 나온 거,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유죄로 나온 것도 다 검찰 조작이라고 하고 조국이 유죄를 받은 것도 검찰 조작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마구마구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저들입니다. 조국이 나와서요. SNS를 또 시작했습니다. SNS에요. 중도, 평등, 민주주의 그러면서 책을 읽겠다고 하면서 책을 써놨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저런 거 아무리 올려봤자 조국의 이중성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검찰 개혁하겠다. 그리고 조국은 전날에 뭘 올렸느냐? 가족 식사라면서 무슨 찌개를 올렸더군요. 왜 저들한테 저런 평화를 줘야 됩니까? 왜 숙명여고 쌍둥이 여고생 가족은 전부 무너지고 최서원 씨는 아직도 감옥에 있고 그리고 정유라 씨는 모든 걸 뺏긴 채로 마녀 사냥에 당하고 있는데 왜 저들의 편에 서면 이렇게 사법도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사법부, 검찰, 경찰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1인 미디어가 작지만 이런 목소리가 여러 개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다면 이 국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재명의 끝이 끌려 내려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광화문으로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또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느냐?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는데 이 사람은요.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도 천안함 음모론, 박영선도 천안함 음모론, 민주당이 전부 저 음모론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음모론에 대해 사과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에는 교육부 장관의 천안함 이스라엘 잠수함에 충돌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음주운전 논란도 있습니다. 아, 이재명과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 사람들 다 음주운전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이제 음주운전은 괜찮은 겁니까? 그렇다면 왜 한 연예인은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왜 연예인한테는 그토록 도덕적 기준이 높은데 더 높아야 할 정치인한테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걸까요? 개딸들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이 나라, 지금 썩어 빠진 이 나라, 피고인 이재명 썩었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도 다 썩고 그리고 연예인한테는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한테는 마녀 사냥을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이란 작자 아직도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김종인이란 작자는요. 조국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염장 지르는 겁니까?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상의 전투에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덧셈의 정치,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정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극우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 깡패가 아니라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지금 내부 싸움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속으로는 천안함은 이스라엘로부터 추격당했다. 이런 음모론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했겠습니까? 지난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더니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천안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사람은 돌아서면 들킬 거짓말한다. 이 말이 딱 맞고 지금 대통령직도 불안하기 때문에 취약한 정통성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받은 것이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본인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재명이 또 무엇을 만드느냐? 이제 빚을 갚아야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요? 시민단체한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없앴던 총리 산하의 시민사회위원회를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북한 정부요? 그렇지만 정부의 이
단체를 보면요. 정부 조직표를 보면요. 위원회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정부. 친북 정부. 그것도 맞지만 위원회 정부. 그 위원회 정부가 뭐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서 위원회를 쭉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수당으로 돈을 얼마씩 나눠주는 그래서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참여하고 자기들끼리 밥벌이 그래서 세금 잔티를 한 그게 바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요. 위원회를 없앴습니다. 이거 돈만 먹는 하마 아니냐?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이래서 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나눠줘야죠. 저 빚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시민사회위원회를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국정기획위가 신설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요. 이 위원회가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렸죠. 세금이죠. 회의에 참석하면 얼마 주고 또 거기서 활동하면 얼마 주고 저는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대신에 만들었던 이 국정기획위원회 법안을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들도 수당을 받더군요. 그래서 그 수당까지 관련된 백서를 30일 이내로 만들게 되어 있던데 이 국정위원회가 돈을 얼마나 써먹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 국정위가 다시 시민사회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시민사회위원회는요. 더욱 더 강력해졌습니다. 뭐냐? 주요 사회적 현안을 공론화합니다. 왜 여기서 이걸 합니까? 고작 시민단체일 뿐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든 문제에 참여하겠다. 시민교육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 기능도 한답니다. 이거는요. 선관위에다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와 관련해 모의선거, 모의투표를 시켜라. 이런 것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세뇌시키려는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이 평생교육을 잘 안 하는 국가로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교육을 받는 그런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굉장히 그 하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국민들이 다시 취업을 하게끔 하고 또 생활에 있어서 발전하는 사회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 그러니까 시민사회, 마을 공동체, 무슨 조합, 협회, 사라져가는 무슨 두레 뭐 이런 것만 만들어가지고 끈끈하게 묶어서 이렇게 집단화해가지고 이기주의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집약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집단이 해먹는 그곳.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기업이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그곳. 그렇게 조합. 지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이요. 좀 황당하더군요. 내일은 무슨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번에 또 좌파 연예인 중에 하나죠. 조진웅 씨가 출연한 영화라고 합니다. 조진웅이 추천해준 영화라고 합니다. 조진웅이 추천한 영화를 이재명이 함께 보러 가자며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이것을 관람하자 이재명과 영화 봅시다 하면서 이재명이 영화를 보러 간다고 그것을 같이 보자고 합니다.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반미주의자다, 친북이다, 친중이다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마가에서도 트럼프의 최측근 싱크탱크에서도 이재명은 안 된다. 지금 이러는 판이고 그리고 지금 관세 협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무슨 영화를 본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예인을 이용하는 거 유치하기 짝이 없죠. 좌파 연예인이 되면 뭔가 더 이득을 받고 그렇게 언론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식 아닙니까? 미국은요. 아무리 우파라고 해도 이런 식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 개념 있는 척 하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거 이것도 정말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저는 저런 좌파 연예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진짜 신념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 중에 하나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것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이게 국정위의 신속 과제입니다. 국정위가 지난 8월 6일에 규제 합리화 TF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왜냐? 지금 내수가 불안하니까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받아서 관광으로 돈을 벌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이자로 한다고 합니다. 또 국제회의 참가자 이런 사람들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국제회의 참가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잼버리 때도 그랬죠.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난민 신청을 하죠. 난민 신청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리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국에 자리 잡고 터 잡고 그거 이용받아가지고 1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먹고 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난민도 아닌데 난민인 척하면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 국제회의 입국 요건을 완화하면 그런 꼴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화한답니다. 자, 두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이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우리나라 내수 활성화가 될까요? 자, 중요합니다. 내수 활성화 안 됩니다. 왜냐? 중국은요, 자국 결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중국에 가면요, 이 카드 사용보다도 페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중국은 중국 사람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중국의 자국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경제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인들은 자국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만 이용하고요. 내수 경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인 단체 무비자로 입국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에서요. 제주도를 가지고 중국인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위험하다. 홍콩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대만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국인들은 이 비자로 들어오는데 특히 조선족은요, 동포 비자 F4 비자로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일도 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은 1위가 바로 조선족이고 두 번째는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중국인들은요, 무비자로 이제 우리나라를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합니다. 자, 취업을 하다가 실업급여가 받을 때가 되면 중국 주인이 이 사람들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위장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에 더해서 월급을 조금 줍니다. 그럼 본국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호구가 되는 건 누굽니까? 받을 수도 없고 한 번도 받지 못하는데 실업급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주요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중국인이 많이 온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조선족이요? 조선족은 어떻습니까? 중국인 고용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위장해고를 해서 실업급여 그리고 조금 추가 기본급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돈 안 씁니다.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요, 해외에서 돈을 벌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면 그 나라 것을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삽니다. 미국 아파트, 미국 부동산 삽니다. 절대로 그 내수 시장에 돈을 돌게 하지 않는 게 바로 중국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인만 무차별적으로 무비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국의 이 전기차도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를 이용합니다. 중국에서 미국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보조금을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그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가지고 미국 기업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경쟁력을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자국 내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은요, 자신들의 전기차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중국 성장률이 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사지도 않는데 막 자동차를 막 만들어내고 막 무한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뭐 어떤 시스템 경제를 다 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전기차도 몰려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버스, 전기버스들 대부분이 어디 건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산입니다. 바로 그 중국산, 앞으로 중국산 이 전기차가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어디서부터 점령이 되느냐?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럼 또 왜 제주도냐? 중국의 한 기업이요. 우리나라 렌터카 1위, 2위인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자, 제주도부터 전기차 뿌릴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겠죠. 그럼 전기차도 괜찮네? 하면서 이 중국산 전기차를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 고율 관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요,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죠? 테슬라도 그렇죠. 테슬라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자, 중국 전기차 들어오면 보조금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못 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렌터카 타보니까 괜찮다. 이러면 중국산 전기차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지금 중국한테 완전히 취약한 그런 상태로 되고 있는 겁니다. 무비자로 중국인이 몰려오고 전기차는 들어오고 지금 완전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재명 이런 거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친중, 반미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입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물난리가 났는데 취임식입니까? 취임식은 빛의 취임식이 아니라 어둠의 퇴임식이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남자들, 30대 남자들이 무엇을 다시 보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대요.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정책. 그래서 화교들이 국회의원 공무원을 금지하고 판검사 전문직 금지하고 부동산 소유 금지하고 그리고 방송 출연 금지하고 선거도 그리고 투표도 불가하게 하고 기자, PD, 작가 등 미디어 종사에도 불가시키고 정부가 해준 구역에서만 주거하고 그리고 한국 비방을 금지하게 하는 이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정책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다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꼴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의 퇴진운동, 이재명의 탄핵운동, 이재명의 끝을 아주 어둡고 컴컴하고 차가운 곳에서 수갑을 채워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말이 너무 셌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분노가 막 솟아오르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국민의힘이 좀 전열을 갖춰가지고 이번에도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